성경시록 41권 청정 5년 4월 3일 정사 두번째 기사 1474년 명성화 10년 사관은 대사관 정괄 등이 와서 아뢰기를 만포는 오랑캐의 땅과 경계를 연하고 있으므로 사실은 요충지대이며 국가의 후문이 됩니다. 야윈으로서 고변하는 자와 관세하는 자들은 모두 이곳으로 통과하고 있으니 만일 접대를 소홀히 하게 한다면 그들과 틈이 생긴다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러니 그 임무가 가벼운 것이 아닌데 지금 조효례로 말할 것 같으면 노쇠하고 용렬하여 한 가지도 알맞을 만한 재능이 없으니 그곳의 책임자로서는 매우 적합하지 못합니다. 속히 개차소소하니 전교하기를 사헌부에서 이미 처리하였다 하였다. 관세는 관문을 두드림을 말한다. 성경시록 41권 성종 5년 4월 3일 정사 세번째 기사 원상 신숙주가 아뢰기를 무안현감 권열과 화순현감 권철령은 모두가 차사원으로서 영산창의 전세를 감수할 때에 공리와 상인의 비행을 금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행대에게 적발이 되어 파직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공세는 농부가 자진 납부하도록 하였었는데 금년에 비로소 통납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통주와 공리들의 범법 사실을 차사원은 알 길이 없습니다. 더구나 권철령 등은 관청으로 돌아온 뒤에 행대가 거기에 이르니 비록 상행위가 있었다 한들 어떻게 이를 금지할 수 있겠습니까? 권열은 신진 인물이어서 신은 사실 그 사람됨을 모르오나 다만 들으니 고을을 다스린 업적은 전도에서 제일이라고 합니다. 또 지금은 바야흐로 농사철이어서 개차를 하려면 맞이하고 전송하고 하는 배단이 적지 않을 것이오니 모두 파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경이 만일 말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그 내용을 알 수 있었겠는가. 권철령 등의 직책을 파면하지 말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권철령의 사람됨은 청렴하고 겸손하였다. 상당부원군 한명회가 미천하였을 때 친분이 아주 두터웠었는데 그 뒤에 한명회가 세력을 잡게 되자 거마가 문을 메꾸었으나 권철령은 한명회의 집에 발길을 들여놓지 않았다. 한명회가 미천할 때 사귀던 자들은 모두 등용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권철령에게 우리들이 한명회와 교분을 맺었을 때 한명회가 가장 친근하게 대한 자는 그대였다. 그러니 그대가 만약 그 집에 한 번만 간다면 장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니 권철령은 세력이 있는 집안에 어떻게 경솔하게 간단 말인가 하였다. 얼마 후에 한명회가 그의 집에 찾아가 서로 만나지 못하였음을 책망하고 뒤에 추천하여 별제를 삼았다 하였다. 성종시록 41권 성종 5년 4월 3일 정사 네번째 기사 예조에서 계본에 이르기를 이번에 전교를 받으니 연대하는 자가 말하기를 병을 다스림은 전적으로 약의 힘에 의지하는 것인데 지금의 향약은 제 시기에 채취하지 않을 뿐 아니라 건조하는 것도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병을 다스린 효력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제도의 약재를 감정할 때는 반드시 주의가 높고 지식이 풍부한 자를 가려서 차견하여 검찰하게 하고 제업에서 공물을 바치는 약재는 반드시 원령에 의하여 채취하도록 하소서 하였으니 거기에 대하여 상의해서 아뢰라 하였습니다. 신등은 참고하오니 옛날에 향약 채취 원령이 있으나 건조하는 방법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의원 제조에게 명하여 본초 등 여러 자료를 조사하여 건조하는 방법은 발췌해서 이를 상세하게 기록하여 제도에 반포하도록 하시고 또 의서에 정통한 사람을 선택하여 제업의 약재를 감정하도록 파견하는 한편 약재를 채취하고 건조함에 있어서도 한결같이 정해진 방법대로 하도록 하며 감사가 순행할 때 이를 엄격하게 고찰토록 하시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령은 행하여야 할 시기를 정한다를 말한다. 성종시록 41권 성종 5년 4월 4일 모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41권 성종 5년 4월 4일 모 두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이극균에게 하서하기를 도내 무안 현감 권열과 화순 현감 권철령은 전세를 감수하면서 공리의 비행을 금하지 못하였으니 마땅히 그 직위를 파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들으니 정치를 잘해서 언민들이 혜택을 입고 있다 하므로 특별히 관대하게 처리할 바직하지 않는 것이니 경은 이 뜻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더욱 노력하도록 하게 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41권 성종 5년 4월 4일 무 세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이세필이 조효례가 어미의 상임을 숨기고 과거에 응시한 죄안을 가지고 와서 그를 파직해야 한다고 개청하니 전교하기를 조효례가 비록 그러한 죄를 범하였으나 뒤에 삼척포의 절제사가까지 지냈는데 이제 와서 그 이전 것을 추론하여 다시 등용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성종시록 41권 성종 5년 4월 4일 무 네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41권 성종 5년 4월 4일 무 다섯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41권 성종 5년 4월 4일 무 여섯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41권 성종 5년 4월 5일 기미 첫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갔다. 강을 하기를 마치자 사관 박승질이 아뢰기를 조효례는 어미의 상임을 숨기고 과거에 응시하여 강상을 어지럽혔으니 개차하시기 바랍니다 하였고 지평 채수도 아뢰기를 조효례는 본래 재능도 없고 행실이 좋지 못하여 이르는 곳마다 문득 죄를 범하여 파죽이 되었으니 다시 등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너가 틀림없이 조효례가 재능이 없고 행실이 좋지 못함을 아느냐 하므로 채수가 대답하기를 조효례가 재능도 없고 행실이 좋지 못하면 신만이 아는 것도 아니고 사람마다 다 아는 사실입니다. 조효례는 이미 노쇠하였으며 또 죄를 범한 자이오니 절대로 등용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변방의 장수를 노련한 사람으로 쓰는데도 안 된다는 말인가 하였다. 채수가 대답하기를 어질면서 늙었으면 경험한 일이 많아 지혜와 생각이 숙달되었겠지만 어질지 못하면서 늙으면 혈기가 쇠약해져서 모든 일에 게으르게 됩니다. 만포는 요회지여서 형편에 따라 변동해야 할 일이 많은 곳인데 적임자를 임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를 그르치게 된다면 후회해도 때는 이미 늦게 될 것입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시록 41권 성종 5년 4월 5일 기미 두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이예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남의 자식이 되어서 부모의 초상임을 숨기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큰 죄악인데 전하께서 하교하시기를 조효례는 그 뒤에 다시 삼척포의 절제사까지 지냈는데 그 이전의 죄까지 추론하겠는가 하시니 신등의 생각으로는 조효례는 어버이에게 불효한 자인데 어떻게 나라에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지난번 삼척포에 있을 때에도 군법을 범한 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만포와 같은 중임을 맡게 되면 틀림없이 이를 낭패시킬 것입니다. 전하께서 조효례를 등용하셨다가 이미 삼척의 일을 그르치셨는데 무엇 때문에 또다시 만포까지 그르치려 하십니까? 하니 원상들에게 상의하라고 하였다. 최한강 김질이 아뢰기를 만포는 중요한 곳이니 조효례 같은 자로서 감당할 바가 못되며 또 일찍이 중죄를 범한 자이니 마땅히 사헌부에서 아랜 대로 따르소서 하니 조효례의 직위를 퇴직시키라고 명하였다. 성종시록 41권 성종 5년 4월 5일 기미 세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41권 성종 5년 4월 5일 기미 네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41권 성종 5년 4월 5일 기미 다섯번째 기사 이봉을 가선대부 겸 강원도 관찰사로 삼고 강로를 통정대부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았다. 성종시록 41권 성종 5년 4월 6일 경신 첫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41권 성종 5년 4월 6일 경신 두번째 기사 사헌부에 전직하기를 새로운 벼슬에 처음 부임하는 사람을 침학하는 것과 혼인의 사치를 금지한다는 규정은 대전에 기재되어 있는데도 요즘 관리들은 이를 금하고
금하지 못하고 있으니 마땅히 그 법을 다시 규명하여 엄하게 금지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시로 41권 성종 5년 4월 6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영안도 관찰사 김관에게 하유하기를 들으니 남도에 흉년이 들어 굶주리는 자가 상당히 많다 하니 황정을 넓힐 수가 없다. 그러니 경은 마음을 다하여 조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시로 41권 성종 5년 4월 6일 경신 네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허적이 병으로 인하여 장계를 올려 사직을 청하였으나 청하지 않고 휴가를 쓰고 약을 내려주었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허적이 장령이 된 지 3년이 지났으나 한 번도 진언한 일이 없었고 부중에서 간쟁을 하거나 논박을 하는 일이 있으면 언제고 병을 핑계로 이를 피하였으며 동료들은 많이 좌천이 되었으나 허적은 아무렇지도 않았었는데 이때에 와서 동료 가운데서 논박하려는 자가 있으니까 하는 수 없이 병을 이유로 사직하였던 것이다 하였다. 성종시로 41권 성종 5년 4월 6일 경신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1권 성종 5년 4월 6일 경신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1권 성종 5년 4월 7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시로 41권 성종 5년 4월 7일 신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1권 성종 5년 4월 7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1권 성종 5년 4월 7일 신유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1권 성종 5년 4월 8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시로 41권 성종 5년 4월 8일 임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원 이해가 아뢰기를 문사를 선발하여 예문관의 직을 제수한 것은 문학을 전공시키려 함인데 요즘 예문관 직을 받은 자는 제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부서로 옮겨가기 바쁘니 그래가지고서야 어느 겨를에 하급을 연마하겠습니까? 바라건대 다시 연수한 자를 선발해서 세종대의 집현전의 예의에 따라 예문관에만 오래 있게 해서 다른 관직은 제수하지 못하게 하고 차례로 승진시키는 한편 때로는 사가 독석케 하여 10여 년을 우유하게 한다면 박학 능문의 학자가 배출될 것입니다.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 신숙주가 아뢰기를 모든 학자들이 과거에 급제한 이후로는 모두가 영진만을 생각하고 독서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뜻이 있는 선비가 아니라면 누가 학문에 진심 전력하겠습니까? 이해가 아랜 것이 지당합니다 하였고 영사 홍윤성은 아뢰기를 신의 일찍이 세종 때의 고사에 따라 예문관원으로 하여금 산세에 나아가 독서하게 하도록 하고자 청하였는데 대비께서 유생은 절에 갈 수 없다 하여 허락하지 않았습니다만 신숙주 같은 이도 집현전원으로 산세에서 독서한 자입니다. 대체로 문장은 반드시 전업을 해야만 성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예문관원은 적합하지 못한 자도 있으니 다시 정밀하게 선발하여 제수하고 차례로 승진시켜 하급에 전력하도록 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대비께 아뢰겠다 하였다. 오유는 여유있게 학문을 연마함을 말한다. 성종시로 41권 성종 5년 4월 8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충청도 임천군의 양념 미이가 새 쌍둥이를 낳았는데 쌀과 콩 아울러 10석을 내려주었다. 성종시로 41권 성종 5년 4월 8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1권 성종 5년 4월 8일 임술 다섯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하양의 죄수 김년의 처 계득은 사위인 나순동과 간통하고 나순동이 주모하여 김년을 죽이려다가 미수에 거친 죄는 그 율이 각각 참부대시에 해당하며 평양의 죄수인 양인 어미 계산 강춘이 도망간 백정 계동과 같이 장석강 노흥덕의 집에 불을 지르고 우마와 의복을 강탈한 죄는 율이 참부대시에 해당하고 도망한 자는 추포하여 참하는 데 해당됩니다. 수교한 것에 의하여 그들의 처자는 관할광청의 노비로 영속시키게 하소서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로 41권 성종 5년 4월 8일 임술 여섯 번째 기사
호주에서 경기 관찰사의 개본에 의하여 아뢰기를 도내의 거민들이 파종할 시기가 되었는데도 식량이 떨어져서 농사에 힘을 기울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라건대 경창의 진미 4만 섬을 풀어서 구휼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정시로 41권 성종 5년 4월 8일 임술 7번째 기사. 호주에서 강원도 관찰사의 개본에 의하여 아뢰기를 제업의 거민들이 식량도 떨어지고 곡식 종자도 떨어졌습니다. 바라건대 본도의 군자국 5천섬과 영안도 안변부의 군자미 1천섬을 진급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정시로 41권 성종 5년 4월 8일 임술 8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성정시로 41권 성종 5년 4월 9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정시로 41권 성종 5년 4월 9일 개해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정시로 41권 성종 5년 4월 9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지금 이후로는 원상들이 경연에서 몸이 불편하면 강의 끝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나가도 된다 하였는데 이는 임금이 문학을 매우 좋아하여 하루에 3번씩 경연에 나아가 강간과 논란을 가지다 보면 날이 저물었어야 끝이 나므로 원상들이 오래 앉아 있느라 피로할까 염려하여 이러한 명이 있었던 것이다. 성정시로 41권 성종 5년 4월 9일 개해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정시로 41권 성종 5년 4월 9일 개해 다섯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성정시로 41권 성종 5년 4월 10일 갑자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정시로 41권 성종 5년 4월 10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정시로 41권 성종 5년 4월 10일 갑자 세 번째 기사. 후원에 나아가 관사하고 많이 마친 자로 종친인 신종군 이효배, 검성부정 이읍, 그리고 무신인 왕종신, 오순, 김석동에게 공시를 사등있게 내려주었다. 성정시로 41권 성종 5년 4월 10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제도관찰사에게 하유하기를 지금 망종철이 닥쳐왔으니 마땅히 제때에 파종을 해야 한다. 다만 염려가 되는 것은 백성들이 식량과 종자가 모두 떨어져서 관청의 저축만을 전적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관리들을 보고를 게을리하고 있어 어물어물하다가 시기를 놓치게 되니 경들은 다시금 조치를 가하여 농민을 권장하라 하였다. 성정시로 41권 성종 5년 4월 11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정시로 41권 성종 5년 4월 11일 을축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정시로 41권 성종 5년 4월 11일 을축 세 번째 기사. 원상 신숙주와 성봉조가 아뢰기를 중궁께서 편찮으신 지 오래되어 악해도 명산 대천에 기도하였으나 효용이 없으니 바라건대 사직과 종묘 그리고 여러 사당에 기도하고 또 사면을 내리셔 인심을 기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정시로 41권 성종 5년 4월 11일 을축 네 번째 기사. 사유문을 내리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지금 대왕 대비의 의지를 받으니 거기에 이르기를 중궁의 병이 든 지가 오래되어 여러 해를 넘겼으며 생폐와 의약을 써보지 않은 것이 없으나 병세는 악화되어 점점 씨를 끌고 있으니 마땅히 너그러운 온전을 내려 인심을 기쁘게 하라 하시었다. 나는 생각하니 중궁은 사실상 내치를 맡고 있는데 병이 오래도록 낫지를 않아 늘 마음에 걱정이 되었었다. 그런데 더구나 의지까지 있으니 감히 그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달 11일 이전에 범한 죄는 모반과 대형 모반, 자손이 조부모와 부모를 모살 또는 구매한 것이라든가 처첩이 남편을 모살한 것, 노비가 주인을 모살한 것, 그리고 고도, 연매로서 고의로 살인을 꾀한 것이거나 다만 강도를 범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미 발각되었거나 안 되었거나 또는 이미 결정되었거나 안 되었거나 할 것이 없이 그를 모두 사면할 것이니 감히 유지 이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운하는 자가 있으면 그 죄를 가지고 죄 줄 것이다 하였다. 구매는 때리고 욕보입니다.
성종시록 41권 성종 5년 4월 11일 을축 5번째 기사 도승지 이승훈이 아뢰기를 원각사 양종과 내불당 등에서 왕비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은 가하나 쉬지 않게 하는 것은 아직 정지시키라 하였다. 성종시록 41권 성종 5년 4월 11일 을축 6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41권 성종 5년 4월 11일 을축 7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41권 성종 5년 4월 11일 병인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41권 성종 5년 4월 12일 병인 두번째 기사 원상 정인지 홍윤성이 아뢰기를 지금 이미 유지를 내리었으니 도형, 유형, 부처하여 직첩을 거둔 사람에게도 아울러 원유를 내리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상의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종시록 41권 성종 5년 4월 11일 병인 세번째 기사 예조에서 성균관의 첩정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본관의 노비는 다른 공천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는 곧 문성궁 안유가 신납한 것으로서 문묘 제향 때의 유생을 공개하는 것이라든가 성균관 안에 지용되는 물건은 모두 거기서 주선하는데 요즘 와서 공신의 노비로 주기도 하고 구사가 각 관청에 이속시키기도 하여 날로 줄어들고 있어 양현을 하고 오문을 취하는 취지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거전대로 되돌아가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구종은 임금이 종친 및 공신들에게 구종으로서 나누어 주던 관노비이다. 성종시록 41권 성종 5년 4월 10일 병인 네번째 기사 병조 형조에 전지하여 최융, 한충래, 김종소, 권계충, 경면, 이포, 변수, 오태, 변극준, 조서종, 남희, 이익문, 이맹명, 구달문, 이치, 이태손, 허연, 김성선, 김전, 조종, 박한경을 방면하게 하였다. 최융 등이 일찍이 죄에 연좌되었는데 공을 세워 속죄하도록 하고 양계에 부방하게 하였었는데 이때 와서 방면이 된 것이다. 부방은 다른 도의 군사가 서북 변경을 방어하기 위하여 수자리를 사는 일이다. 성종시록 41권 성종 5년 4월 12일 병인 다섯번째 기사 호조 겸 판서 조성문과 판서 이극정이 와서 아뢰기를 들으니 강원도의 회양, 통천, 흡고, 고성, 간성 등 업은 지난해 흉년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굶주림에 빠져 농사를 지을 힘이 없게 되었습니다. 원하건대 곡식을 추가 공급하여 진구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록 41권 성종 5년 4월 12일 병인 여섯번째 기사 호주에서 강원도의 각 청에 전지하기를 흉년으로 굶주린 백성에게 영안도 안변의 군자창 및 3,000섬과 강원도의 군자창 및 5,000섬을 추가로 공급하여 구제토록 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41권 성종 5년 4월 12일 병인 7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41권 성종 5년 4월 14일 무진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41권 성종 5년 4월 14일 무진 두번째 기사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삼가에 부처한 양민의 여자 선비와 풍천에 충군한 조생 이원과 이산에 부처한 허계지와 무장에 부처한 조계선과 담양의 관노로 정속된 김연생과 함안의 관노로 정속된 오생과 경주의 관노로 정속된 최망토와 교화의 관노로 정속된 박삭산을 방면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41권 성종 5년 4월 14일 무진 세번째 기사 이조와 병조에 전지하기를 성류, 황지조, 안잉, 김칭, 송환주, 이영분, 이순례, 박익, 당효리, 임연, 정치하, 문한생, 박운손, 임우량, 김효동, 이윤손, 조수무, 김두남, 곽자용, 정숙, 오개손, 최연, 손사동, 이호, 이우평, 황효지, 하여, 장중성, 송처관, 전남보, 박시영, 박정동, 이의산, 김증련, 원계, 윤한, 김천, 안철산, 박예손, 이신, 김찬,
권경의 직첩을 되돌려 주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시로 41권 성종 5년 4월 14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정친부, 의정부, 충훈부, 중추부와 육조에서 중전에게 문헌을 드렸다. 성종시로 41권 성종 5년 4월 14일 무진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1권 성종 5년 4월 14일 무진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1권 성종 5년 4월 15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과 수파대관 종조 육성준과 안예주 소조 천미 작수 평지평과 풍주태수 대우 팔랑 사능과 일기주 상송포 염진유 관음사 간주 종수 팔랑과 종직성이 사람을 보내와 토산물을 바치었다. 성종시로 41권 성종 5년 4월 15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사시에 왕비가 구현전에서 풍서하였다. 백관이 전각의 외정에 모여 공림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사시는 오전 10시경을 말한다. 공림은 장사 때 여러 사람이 슬피 울음을 말한다. 성종시로 41권 성종 5년 4월 15일 기사 세 번째 기사 달성군 서거정과 예조판서 이승소와 호조판서 이극정을 빈전도감 제조로 삼고 예조판서 한계순을 수릉관으로 삼고 상상군 이존을 시릉 내시로 삼고 판한승 부윤 권감을 대전관으로 삼고 영의정 신숙주와 조화의정 최한과 창녕부원군 조성문을 국장도감 도제조로 삼고 동래군 정난종과 행호군 이계전을 제조로 삼고 인산부원군 홍윤성과 상락부원군 김질과 무송부원군 윤자온을 산는도감 도제조로 삼고 판중추부사 김계와 지중추부사 윤흠을 제조로 삼았다. 성종시로 41권 성종 5년 4월 15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조회와 저자를 5일간 정지하게 하였다. 성종시로 41권 성종 5년 4월 16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원상 최항 홍윤성과 승지 등이 아래기를 삼가 듣자오니 전하께서 진선을 안으시고 삼대비께서도 진선을 안으신다 하오니 신등은 마음 가질 바를 모르겠습니다. 전하께서 진선을 하셔야만 대비께서 진선을 하실 것이오니 바라건대 전하께서 억지로라도 진선을 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마땅히 따르리라 하였다. 세 대비는 왕대비, 대왕대비, 인수왕비를 말한다. 성종시로 41권 성종 5년 4월 16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정시에 대행 왕비의 염습을 마치었다. 전을 베풀고 백관이 배제하고 공림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정시는 새벽 2시경을 말한다. 성종시로 41권 성종 5년 4월 16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대행 왕비의 초상과 장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아뢰었기를 1. 병인년의 소훈왕후의 예에 따라 시행한다. 1. 종친과 문무백관은 소복의 오사모와 흑각대를 하고 성빈하는 날에는 아침 저녁으로 공림한다. 1. 각도의 대수 사신과 외관들은 문서가 도착하는 날에 소복의 오사모 흑각대로 정청에다가 향탁을 설치하고 뜰 가운데 부복하여 슬픔을 다하여 통곡하고 사배례를 행하며 부음을 들은 6일 만에 성복하고 최복을 입는데 그 날로 하나여 경관도 같으며 각도의 관찰사와 절도사는 사람을 보내어 전을 올려 진위하되 이품 이상의 외관은 비록 목사가 아니더라도 전을 올릴 것이며 연변의 관원은 거예하지 않는다. 1. 절곡전에는 내사에 있어서 연령전의 봄, 가을의 대향과 종묘와 문소전 그리고 강릉의 의묘의 사철 대향을 모두 정지하고 다만 상망제와 속절제만을 행하되 음악이 있는 곳엔 음악을 제거하고 꽃이 있는 곳엔 꽃을 제거하며 인성대군의 중삭제와 속절제 또는 묘소의 속절제도 정지할 것이며 외사에 있어서는 사직의 큰 제사와 기타 음악을 쓰는 곳에는 진열만 하고 연주는 하지 않으며 기우제는 물론이고
내외의 일은 전과 같이 시행하며 졸곡 후에는 내외에 대한 일과 모든 제사는 전례에 따라 음악을 쓴다. 1. 도형, 유형 이하의 죄는 13일 뒤에 처결하며 대벽의 죄는 졸곡 후에 결정한다. 1. 기년 전에는 경외의 음악을 일체 금하며 이웃나라의 손님을 접대할 때도 음악은 쓰지 않는다. 1. 졸곡 전에는 시집가고 장가감을 금지하며 기년 안에는 3일간 차기를 한다. 1. 졸곡 전까지 하나의 도사를 금한다. 1. 5일간 권시한다. 1. 종친과 문무 백가는 모두들 자취, 포과, 사모, 생, 마대, 백, 피화를 착용하며 졸곡 후에는 흰 옷에 오사모, 헛각대를 착용하고 무릇 상사에 관계된 이는 죄복을 입고 기년을 마치며 연제에 이르러서는 연포로 사모를 싸고 띠는 그대로 들이우며 대상에서 담제에 이르기까지 전단복에 오사모 헛각대를 착용한다. 10달 만에 연제를 지내고 16달 만에 대상을 지내고 15달 만에 담제를 지낸다. 1. 직사가 있는 전함 각품과 성중관, 겸사복, 내금위, 충의위, 충찬위, 충순위, 별시위, 족친위의 유는 흰옷에 100% 싼 사모, 생마대, 백화를 착용하고 졸곡 후에는 흰옷에 오사모 헛각대로 기년을 마친다. 1. 의정부 6조 각 아문의 녹사와 각사의 이전은 흰옷에 싼 두건 생마대, 백화를 착용하고 졸곡 후에는 흰옷에 흑두건 흑대로 기년을 마친다. 갑사와 정병의 유는 흰옷에 백립, 생마대, 백화를 착용하고 13일 후에는 흰옷에 흑립, 흑대로 기년을 마친다. 1. 중예의 전함 3품 이하와 생원 진사, 생도는 흰옷에 백립, 백대, 백화를 착용하고 생원 진사, 생도가 학교에 들어가서는 백두건을 착용하며 졸곡 후에는 흰 옷에 흑립, 흑두건, 흑대로 기년을 마친다. 1. 경외의 양반집 부녀들은 흰 장삼에 흑모립을 착용하다가 졸곡 후에 벗는다. 1. 서인의 남녀와 중들은 흰옷에 백립, 백대를 착용하다가 13일 만에 벗는데 졸곡 전에는 붉은색 자주색과 금, 옥의 장식을 일체 금한다. 1. 조례, 나장, 초상 금군은 흰옷에 백두건을 착용하고 졸곡 후에는 흰옷에 흑두건으로 기년을 마친다. 1. 두 수기들은 자취 기년인데 졸곡 후에는 흰 의상에 흑개두, 흑대, 백피해를 착용하며 봉보 부인은 왕비 아지와 같고 중궁 시녀와 수기 배가시는 배자, 개두, 띠, 백피해를 착용하고 졸곡 후에는 흰 의상에 흑개두, 띠를 착용하며 무술이 이하는 배자, 띠, 백피해를 착용하고 졸곡 후에는 흰 의상에 흑대만 착용한다. 상항의 두 수기 이하는 권례에서 진연할 때에 있어서는 흰 의상의 흑대를 착용하며 30일 후에는 권례에서는 첨단복을 착용하고 진연할 때는 길복을 착용하고 외출할 때는 최복을 착용하며 졸곡 후에는 권례에서는 길복을 착용하고 외출 때는 흰 의상으로 기년을 마친다. 그리고 무릇 상사에 관계 있는 자는 최복을 착용하고 안자는 백면포로 싸되 졸곡에 이르러서는 제거한다. 1. 대전의 시위 공인과 왕대비전의 공인들은 성복 후에 흰 의상에 흑개두, 흑대를 착용하다가 30일 만에 벗으며 대왕대비전의 공인은 성복 후에 흰 의상에 흑개두, 흑대를 착용하다가 15일 만에 벗으며 인수 왕비전의 공인은 성복 후에 흰 의상에 흑개두, 흑대를 착용하다가 20일 만에 벗으며 선왕의 후궁은 성복 후에 흰 의상에 흑개두 흑대를 착용하다가 30일 만에 벗는다. 1. 제전의 내시, 사알, 사약, 서방색 반감은 모두 최복에 생포로 싼 사모, 생마대, 백화를 착용하고 졸곡 후에는 흰옷에 오사모, 흑각대로 기년을 마치며 대상 후에는 전단복을 착용하고 선왕의 후궁, 내시, 별감은 생마포의 생포, 두건, 생마대를 착용하고 빈전의 각 차비인도 상복이 같으며 졸곡 후에는 흰옷에 흑두건, 흑대로 기년을 마치며 대상 후에는 전단복에
흑두건을 착용하는데 골례와 진연할 때는 흰옷에 흑두건, 흑대를 착용하고 외출할 때는 상복을 입으며 30일 이후에는 골례에서는 첨단복을 착용하고 진연할 때는 길복을 입고 외출할 때는 상복을 착용하며 졸고 후에는 골례에서는 길복을 입고 외출할 때는 흰옷에 흑대를 착용한다. 무릇 상사에 관계돼 있는 자는 상복을 착용하고 가차비는 흰옷에 생마포대 백두건을 착용하며 골례에서는 길복을 입고 외출할 때는 흰옷으로 기년을 마친다. 그리고 선왕의 후궁 멸감 이하 각 차비는 흰옷에 백포대 백포 두건을 착용하다가 30일 만에 벗는다. 1. 수릉간과 시릉간 내시는 자최복을 입고 연제에 이르러서는 연포로 관을 만들고 수질 부판 병력 최복을 벗으며 대상에서 제기까지는 천단복을 착용한다. 제사 지낼 때도 같다. 능참봉과 반감의 복은 백관과 같으며 각 차비인의 복장도 제전의 차비인의 복과 같은데 연제에 이르러서는 능창봉과 반감은 연포로 사포를 싸고 띠는 그대로 들이우며 각 차비인은 연포로 두건을 만들고 대상에서 제기까지 천단복을 착용한다. 제사 지낼 때도 같다. 1. 혼전에 입직하는 종친, 의빈, 내시, 전 참봉과 각 차비인의 복은 능소의 녹관 이하 각 차비인과 같다. 1. 종실의 심하 이상의 명부, 부녀와 왕비의 심하 이상의 친족에겐 상복을 지급한다. 1. 권례에 입직 시위하는 대소 인원과 군사 등은 졸국 전에는 모두 흰옷에 535 흑각대를 착용하고 갓을 쓰며 군사 등은 흑립 흑대를 착용하다가 졸국 후에는 모두 길복을 입으며 출근할 때에는 다른 예에 따른다. 1. 대소신료는 최복을 착용하되 예골이나 진연할 때는 흰옷을 입으며 30일 후에 진연할 때는 길복을 착용한다. 근신은 권례에 있어서는 항상 천단복을 입는다. 그리고 무릇 사은, 하직, 복명을 할 때는 기년 전에는 흰옷에 535 헛각대를 착용하며 탄일, 정조, 동지, 조화와 배표, 망골, 하례할 때는 조복을 입고 외방의 대소 사신이나 수령이 배전, 조화할 때는 조복을 입는다. 1. 사직, 종려, 문소전, 소격서, 재릉, 의묘의 관원은 늘 평시에 복을 착용하다가 외출할 때는 흰옷에 백포로 사무를 싸며 생마대를 착용하는데 내시와 각 차비인도 같다. 2. 여러 곳 제사에 서게 할 때는 공복을 그대로 착용하고 치제할 때는 길복을 착용하며 산제할 때는 천단복에 535 흑각대를 착용한다. 1. 대전은 백면포 원령과 생마포대 백화를 착용하고 30일을 마치며 대왕대비는 흰 의상에 백피화를 착용하고 15일을 마치며 인수왕비는 흰 의상의 백피해로 강복을 하여 20일을 마치며 왕대비는 흰옷에 백피해를 착용하고 30일을 마친다 하였다. 차길은 상제의 몸으로 길례를 때에 특별히 길복을 입는 것을 말한다. 권씨는 철씨를 말한다. 배자는 개두, 띠 모두 생포를 사용한다. 배자, 띠는 모두 생포를 사용한다. 명부는 대부의 아내를 말한다. 성조실록 41권 성종 5년 4월 16일 경우 네 번째 기사. 이날 아침과 저녁에 백관이 구현전 외정에 나와 공림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성령실록 41권 성종 5년 4월 17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진시에 대행 왕비의 소렴을 끝냈다. 전을 베풀어 백관이 배제하여 공림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진시는 오전 8시경이다. 성종실록 41권 성종 5년 4월 17일 심리 두 번째 기사. 의건부에 전지하였다. 원주에 부처한 조지당을 경외에 종편하게 하라 하였다. 종편은 죄인의 자원에 따라 어느 한 곳을 지정하고 거처하게 하는 일이다. 성종실록 41권 성종 5년 4월 17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의건부에 전지하기를
진도에 영속한 관비 소근가이와 여종 오니, 여종 복금, 여종 노계, 여종 뇌은비, 여종 정비, 여종 복비, 여종 복가이, 그리고 청하에 영속한 관노 이문중과 흥해에 영속한 관노 이승중, 남해에 영속한 관노 이예중과 강진에 안치한 이일질동, 이은동, 이금동, 이중손, 김생숙, 정인, 정종동과 장기에 영속한 관노 이영산과 순천에 영속한 관노 이계보, 이양생, 분호, 지하통, 이동과 수원에 안치한 허유래, 그리고 조지서에 도년으로 정력한 박연년, 박역, 한옥산, 허산, 정인손, 김중원, 서용수, 김금산, 노숙문, 김생, 김장수, 함선동, 이막동, 김유신, 임귀성, 용석생, 최내근내, 함년, 정지선, 지고진, 정문과 여산에 부처한 맹석흠과 용원에 부처한 김승순과 남원에 부처한 김성원과 중학 서리로 정속한 조충무, 박호겸을 방면하게 하라 하였다. 도년은 도 1년형을 말하고 중학은 사학의 하나이다. 성주시로 41권 성종 5년 4월 17일 신미 네 번째 기사 형조에 전지하기를 전옥 청직에 정력한 이인춘과 율확 청직에 정력한 맹유재, 한내은산, 박득금, 박을생, 최두얼만, 김자신, 김금동, 김인만, 강자산, 송은산, 조거을오미, 김금은물, 전미동, 전진, 이원길, 장적거연, 김수산, 공철산, 김의, 공석이, 주산, 이막동과 약방의 도년으로 정력한 김귀전과 형조의 조례로 정력한 한승중과 여주에 충군한 홍금생과 월고지에 충군한 이중산과 정포에 충군한 북간 백산 김경과 파주에 도년으로 정력한 이숙무 이차중과 연천에 도년으로 정력한 임지와 파주에 충군한 최산과 해주에 정속한 중학공과 봉산에 충군한 강우질, 도년에 정력한 송자정, 부천 전길보와 웅진에 충군한 이우와 신천에 충군한 김상용, 나숙명과 오우포에 충군한 김남수, 서맹손, 김치화, 김지화, 수원에 충군한 한효순과 장른에 도년으로 정력한 장말생과 용매리양에 충군한 이동, 이말동과 허사포에 충군한 김효영, 김효원과 서흥에 충군한 최식가, 광암양에 충군한 김효민과 김상자와 황주에 충군한 이영상과 해주에 충군한 최막동, 김상과 강릉의 봉화관에 정력한 안호지와 창승에 유배한 김중진과 위원에 충군한 전만, 관노에 정속한 이춘금, 정력한 이수지와 숙천에 정력한 밭산과 중하에 정속한 김거물, 송석주와 용천에 정력한 여정소사와 의주에 정력한 김엄동, 김막동, 황유정, 이묘동, 정속한 석산과 희천에 유배한 박파회와 용광에 전역한 오민정, 중의공과 귀성에 충군한 방옥구지와 영변에 충군한 김의문, 이자의, 이득부, 권용통, 김정, 전이선, 부처의 이연불과 강계에 유배한 소막동과 철산에 충군한 최중문과 울산에 충군한 박원진과 당진에 충군한 정인하와 곤양에 충군한 중학관과 영해에 충군한 문옥동, 박영산, 이선동, 곽석동, 이수생과 함창에 정력한 행직승, 개수와 장기에 충군한 강처빈과 사천에 충군한 김자온과 축산포에 충군한 박윤등과 고성에 유배한 금은동과 진도에 유배한 금령과 태인에 충군한 강자연과 돌산포에 충군한 백종과 부안에 영속한 양민여자 개석과 진도에 영속한 금은동과 만경에 영속한 여종 영비와
금모포에 친군한 최윤정과 군산포에 친군한 김동질삼과 정의에 정력한 한구질금과 한괴로 한괴중과 강진에 유배한 김정현과 영흥에 정력한 엄수명과 온성에 정력한 박춘생, 한영실, 강을기, 박덕금, 신자평, 최전기, 박원충을 방면하게 하라 하였다. 성종시로 41권 성종 5년 4월 17일 신미 5번째 기사 사원부에 전지하기를 철산에 유배한 고등명과 가산에 정력한 중도능을 방면하게 하라 하였다. 성종시로 41권 성종 5년 4월 17일 신미 6번째 기사 신씨의 대행 왕비의 대렴을 끝냈다. 전을 베풀어 백간이 배제하고 공림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신씨는 오후 4시경이다. 성종시로 41권 성종 5년 4월 18일 임신 첫번째 기사 호주에서 황해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래기를 본도의 군잠이 1만 섬을 풀어 굶주린 백성에게 진급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로 41권 성종 5년 4월 18일 임신 두번째 기사 을시에 대행 왕비의 빈소를 광년정에 설치하고 전을 베풀어 백간이 배제하고 공림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을시는 오전 10시경이다. 성종시로 41권 성종 5년 4월 18일 임신 세번째 기사 석전을 베풀고 백간이 공림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성종시로 41권 성종 5년 4월 15일 개유 첫번째 기사 오시에 백간이 빈전에 나아가 성복하고 전을 베풀어 배제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성종시로 41권 성종 5년 4월 19일 개유 두번째 기사 의정부 6조 춘추관의 2품 이상이 대행 왕비의 시호는 공해라 하고 능은 순능이라 하고 혼전은 소경정이라 의정하여 올렸다. 공해는 공경하고 유순하게 윗사람을 섬김을 공이라 하고 너그럽고 부드러우며 인자함을 해라 한다. 성종시로 41권 성종 5년 4월 19일 개유 세번째 기사 호주에서 아래기를 무릇 관부에서 휴흠된 잔물은 경인년 이전의 것은 전부 제외하고 계사년 이전의 것은 3분의 1을 감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휴흠은 일정한 수효에 부족함이 생깁니다. 성종시로 41권 성종 5년 4월 19일 개유 네번째 기사 이날에 조석전을 베풀고 백간이 공림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으며 발인할 때까지 조석전이 있었다. 성종시로 41권 성종 5년 4월 20일 갑술 첫번째 기사 임금이 하동부원군 정인지 봉원부원군 정창송 영의정 신숙주 좌의정 최항 인삼부원군 홍윤성 달승군 서거정 도승지 이승훈에게 명하여 공릉 부근에다 능지를 살펴보게 하였다. 성종시로 41권 성종 5년 4월 20일 갑술 두번째 기사 당성군 홍순노가 졸하였다. 조제하고 예장하기를 전례와 같이 하였다. 홍순노는 남양인으로 판중추원사 홍략의 얼자이었다. 여력이 뛰어났으며 활을 잘 쏘고 말을 잘 탔으므로 세종의 특명에 의하여 내금위에 소속시켰는데 벼슬이 사직에 이르렀다. 경태 임신년에 세조를 따라 영경에 갔었으며 계유연에 세조가 정난을 하고서 추충 정난 공신의 호를 내렸다. 을해년에 그의 아버지 홍략과 적형제들이 종실인 이유의 역당에 연좌되어 중부를 받게 되었는데 홍순노의 공로로 인하여 다만 외방으로 유배만 되었다. 천순 개미년 통정대부 첨지 중추원사에 올랐으며 갑신년에 가선대부 동지 중추원사에 올라 당성군에 봉해졌고 을유년에 가정대부를 더하였었는데 이때 이르러 졸하니 나이가 59세이다. 안양이라고 시호하니 화목을 조화하여 다투지 않는 것을 아니라고 어떤 일로 인해 공을 세운 것을 양이라 한다. 성종시로 41권 성종 5년 4월 20일 갑술 세번째 기사 대행왕비의 초제를 장의사에서 베풀었다. 성종시로 41권 성종 5년 4월 21일 을해한 첫번째 기사 형조에서 아래기를
이번에 전교를 받으니 윤대하는 자의 말이 형전 속록에는 강도와 마소를 도둑질한 도적의 횟수는 처자를 아울러 살고 있는 고을의 노비로 용속시킨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지금 마소를 도둑질한 자의 횟수는 죽음을 면하게 해주었는데도 그 처자는 대전 속록에 따라 강도 한 처자와 같은 죄로 논단하고 있으니 이는 법을 씀이 타당성이 없습니다 하니 그러한 점을 상이하여 아래라 하였는데 신등은 고찰하건대 마소로 도둑질한 자의 횟수도 이미 절도로 논죄하고서 그 처자만 중죄를 받게 하는 것은 정리와 법에 있어 타당성을 잃은 것이오니 바라건대 관노비로 용속시키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전시로 41권 성종 5년 4월 22일 병자 첫 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 이봉이 하직하였다. 성전시로 41권 성종 5년 4월 22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사헌부 대선 이예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이보다 앞서는 국장에 삼도감 낭청이 있어서 광릉 때에는 빈전의 6인, 국장의 9인, 산릉의 14인이었으며 창릉 때에는 빈전의 6인, 국장의 9인, 산릉의 10인이었는데 지금 빈전의 6인, 국장의 11인, 산릉의 11인이었습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국장도감의 모든 일이 세조나 예종 때보다 더 증가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낭청은 2인이나 증가되었으며 산릉의 군인은 광릉에 비하여 반이나 줄었습니다. 공력은 또 창릉에 비해 증가하지 않았는데 낭청은 1인이 증가하였습니다. 또 대간의 각 일원으로 하여금 국장도감에 파견하게 한 것은 도감을 규찰하게 함인데 이를 사부사라 칭하여 낭청과 함께 섞이게 하니 이는 대간을 대우함에 있어 채통을 잃은 것입니다. 바라건대 양도감인 낭청은 예종 때 인원수와 같게 하고 대간은 사부사라고 일컫지 않으면 다행이겠습니다. 아니 승정원의 묻기를 도감 낭청의 인원수는 전례에 따른 것인가 줄이는 것이 어떠한가 대간을 사부사라고 한 전례가 있는가 하였다. 도승지 이승원과 주하승지 이신정이 대답하기를 산릉에 모실 시일이 촉박하오니 낭청이 비록 많다 하더라도 각각 맡은 바가 있으므로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또 대간을 사부사로 일컬은 전례는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다면 대간의 말을 들을 수 없다 하였다. 광릉은 세조의 능이고 창릉은 예종의 능이다. 성종시로 41권 성종 5년 4월 20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정괄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국장도감 난청 외에 별도로 대간을 보내는 이유는 그 일을 중하게 여겨서 규찰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간을 도감이 파견하여 사부사라 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그도 역시 낭청입니다. 다 같은 낭청이면 이는 제조의 동료인데 그렇게 되면 비록 잘못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규찰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사부사로 이끌지 못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전시로 41권 성종 5년 4월 22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영의정 신숙주 인산보험구 동룡성 창랑보험군 김질 도승지 이승원 등이 아뢰기를 현재는 슬퍼할 시기이므로 신등이 감히 개청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왕 대비의 복제는 15일에서 이미 7일이 경과하였습니다. 또 춘추가 높으시니 마땅히 빨리 육선을 드셔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등이 비록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미 개청하였으나 아직 윤호를 받지 못하였으며 지금 또 경등의 말로 아뢰더라도 역시 윤호를 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마땅히 다시 청하겠다 하였다. 성전시로 41권 성종 5년 4월 22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예조의 전교하기를 지금의 순릉은 공릉의 도국 안에다 을방을 내려 온 산맥의 묘자 유향의 털을 잡으라 하였다. 성정시로 41권 성종 5년 4월 23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사헌부 대선 이예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예종을 산릉에 모실 때는 해도 짧았고 얼음이 얼씨기여서 쉽게 이를 끝마칠 수가 없었는데도 국장도감과 산릉도감이 낭청의 수가 많지를 않았는데 지금 대행왕비의 장기는 예종을 산릉에 모실 때보다 시일이 촉박한 것도 아니며 해도 아주 긴 때에 이어서 이를 쉽게 끝마칠 수가 있는데도 도감, 낭청은 도리어 그때보다 숫자가 증가되었습니다. 신등은 들으니 당초에 곡벽으로 경황이 없었을 때 염치 없는 무리들이 은상을
희망하여 분주하게 청탁을 해서 보직을 받은 자는 모두가 대신에 아우, 조카, 이나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외람된 짓을 하고 있으니 바라건대 양도감이 낭청의 수를 한결같이 예정때의 전례에 따라 또 제조에서 낭청의 의망하게 한 자를 공문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이미 그 임무를 나누어 담당하게 하였으니 다시는 그 문제를 말하지 말라 하였다. 의망은 후보자로 추천함을 말한다. 성조실록 41권 성종 5년 4월 24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신숙주 국정도감 도제조 신숙주 조승문과 산년도감 도제조 홍윤성과 김질이 아뢰기를 신등은 삼가 듣자오니 신등이 도감과 낭청을 의망했을 때 혹은 청탁을 받고 혹은 이나와 아우 조카를 추천하여 그 수가 너무 많으니 신등을 공문해야 한다 하는데 신등이 처음 국유를 만났을 때 애통하고 창황하여 어느 여가의 남의 청탁을 들어주며 어떻게 감히 사적으로 아우 조카 또는 이나를 추천할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보직이 된 자는 전일에 대창과 수리도감의 감독을 담당했던 자가 아니면 숙달된 조사로서 인품이 상당한 자를 가려서 정하였는데 그 사이에 무슨 사심을 행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장기는 다만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숙달이 된 자가 아니면 제 시기에 일을 끝낼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간의 탄핵을 받게 되니 황공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지금 큰일을 당하여 전적으로 경들의 조치를 기대하고 있는 형편이다. 비염하지 말라 하였다. 대왕대비도 전교하기를 이렇게 큰일을 당하여 전적으로 경들에게 위임하노니 혐의스럽게 여기지 말라 하였다. 신숙주 등이 다시 아뢰기를 신등은 용렬한 데다가 탄핵까지 입었으니 바라건대 신등과 낭청을 개차하시고 신등의 죄를 주문하소서. 신등이 이렇게 번거롭게 아뢰는 것은 대간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소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였고 홍윤성은 아뢰기를 사헌부에서는 장기가 예종 때보다 촉박하지 않다고 하나 신의 생각으로는 예종의 장기는 2달의 기간이 있었으나 지금은 겨우 한 달밖에 여유가 있지 않으니 촉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신등은 전래의 낭청의 수를 고찰하건대 광릉 때는 양도감에 각각 9인이었고 창릉 때에는 양도감에 각각 11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등은 창릉 때의 인원수를 따라 의망하였을 뿐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숫자를 증가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헌부에서 말하는 것은 기만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등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 바라건대 개차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체로 대간의 말은 비록 사실에서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도 늘 너그럽게 용납하여 불문에 붙였는데 이는 나의 실책이다. 지금 이렇게 큰 일을 만약 경등이 아니면 누가 이를 담당하겠는가? 비염하지 말라 하고 장령 이세피를 불러 전교하기를. 너희들이 말하기를 양도감의 제조가 낭청을 의망할 때 혹은 청탁을 받고 혹은 족속과 인하로 보직하였다 했는데 누가 청탁을 받은 자이며 누가 족속과 인하인가? 또 예종은 11월에 성하여 이듬해 2월에 산능에 모셨는데 지금 겨우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장기가 예종 때보다 촉박하지 않다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이세필이 아뢰기를 신등은 여러 사람이 청탁으로 인하여 보직되었다고 정확하게 지적할 수 없으나 그들의 아들, 사위, 아우, 조카들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였으므로 그로해서 청탁을 받은 것으로 여깁니다. 또 예종을 산능에 모실 때는 해가 아주 짧은 때였으나 지금은 해가 아주 긴 때인데다가 군인도 감축되었으므로 그로 인해서 예종 때보다 촉박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낭청은 모두 제조의 이나와 아우 조카들이란 말인가? 누가 누구의 아우와 조카이며 누가 누구의 이나인가? 일일이 지적하여 말하라. 하니 이세필이 말하기를 모두가 이나이거나 아우와 조카라는 것이 아니고 김무, 민효남, 심안인, 민석, 이균이 참여하였으므로 그렇게 아랜 것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홍구 대신으로서 누가 친족이 없겠는가? 큰일을 당하자 창졸사의 인품의 적격자만을 위주로 각각 아는 사람을 청구했을 뿐이다. 그런데 의사 한 말로서 대신을 탄핵하는 것이 옳겠는가? 너희들은 또 말하기를 청탁으로 인하여 보직이 되었다 하는데 지금 그것을 지적하여 일일이 말할 수 있겠는가? 하니 이세필이 아뢰기를 도감 낭청은 을의 은사를 받는데 지금 양도감의 제조가 그의 아우와 조카 또는 이나로 보직시켰으므로 신등이 의심을 하여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탄핵을 한 것이 사실이면 탄핵을 받은 자도 변명할 여지가 없이 복종을 하겠지만 너희들은 의사 한 일을 가지고 말을 했으니 그것은 매우 옳지 못한 것이다. 하고 즉시 승경원이 전교하기를 사헌부의 관리를 좌천시키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신회는 신숙주의 종자이며 이규는 최항의 사이이며 김문은 김지를 아우이며 민석은 조성문의 외종제이며 안이는 홍윤성의 인가이며 민효남은 홍윤성의 아들에게 양육받은 자이며 그 밖에도 모두가 청탁으로 인하여 얻은 것인데 신숙주는 인품의 적임자로 보직시켰습니다 하니 그것은 지나친 거짓이다. 그뿐이 아니라 장기도 겨우 한 달이 남았으니 숙달이 된 자가 아니면 그 일을 끝마칠 수가 없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더욱 거짓이다. 5달 만에 장사를 지르는 것은 기본적인 예인데 지금 낭청을 의망하여 자정한 것은 왕비의 승하한 이튿날에 있는 일이며 6일이 경과한 뒤에 비로소 한 달을 기한하여 산릉에 모시라 한 명이 있었는데 낭청을 뽑을 당시에 어떻게 한 달 만에 장사할 것을 미리 알았단 말인가. 신숙주 등은 하는 말이 예종의 장기는 2달이었는데 지금은 한 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면서 도리어 대관의 말을 가지고 기망을 했다 하는데 대관이 만약 낭청을 의망하여 자정하는 것은 장일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을 때의 일인데 어떻게 겨우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것을 알았는가 라고 말을 했다면 신숙주 등의 거짓이 즉시 드러났을 것이다. 이세필이 그러한 점을 생각하지 못하여 대관이 반대로 좌천을 당하였으니 애석한 일이다 하였다. 성정시로 41권 성종 5년 4월 25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신숙주, 홍윤순, 조승문, 김질, 연자온이와 쌀에기를 바야흐로 초성을 만나 애통할 때에 분주하게 주선하게 바빴었는데 어느 여가의 청탁을 들어주고 족속에게 사심을 둘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이것은 신자로서 차마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대관은 반드시 들은 바가 있어서 아뢰었을 것이니 이것은 대관에게 말해준 사람이 거짓이지 대관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대관을 자천시키니 신 등의 마음은 참으로 미안합니다. 대신과 대관이 틈이 생긴다는 것은 좋은 일이 못됩니다. 바라건대 신 등을 개차하시고 대관은 자천시키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사헌부에서 처음에 제조가 혹은 청탁에 의하여 추천하고 혹은 아우 조카 이 나라를 차정했습니다 했다가 막상 질문을 하자 어떤 사람이 청탁을 맡고 어떤 사람이 친척이 되었는지들이 정확하게 지적하지 못해서 근거도 없는 의사 한 말을 한 걸 가지고 임금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이 어떻게 옳은 일이겠는가. 그들을 좌천시키는 것은 이러한 때문이지 경등을 연관시켜 논다는 것은 아니다 하였다. 신숙주 등이 또 대왕 대비에게 아뢰어 육선을 들도록 요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